네, 안녕하세요. 하루경제 이슈 확인 브리핑을 통해 다음날 붉은 계좌를 만드는 시뻘건 주식입니다. 네, 관심 종목과 이슈 설명만 진행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로 진행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첫 이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화당 반발 불가피한 바이든표 인프라 투자 계획.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 피츠버그 연설에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도로 2만 마일과 다리 1만 개 재건, 시골까지 초고속 통신망 확장, 깨끗한 물을 위한 납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투자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기후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통합 구상을 내놓았다고 해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포괄적인 임금 인상과 민간 기후 봉사단 창설 계획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또 올 봄에는 교육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프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공화당 다수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흔쾌히 인정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증세안에 대해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미국 경쟁력을 잠식하고 산업 생산 비용을 높일 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바이든 2조 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를 했고요. 이 안에는 도로 2만 마일, 다리 1만 개 재건, 초고속 통신망 확장, 파이프라인 교체, 제조업 투자, 교육 정책과 사회 안정망 강화 초점에 둔다고 합니다. 자,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자, 다음 이슈로는 자, 니콜라의 창업주 사기 논란이 있는데 553억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수소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를 창업한 트레버 밀턴이 니콜라 지분 가운데 553억 원어치를 매각했다고 자,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콜라는 아직 한 대의 상용차도 내놓지 못했고 시범 차량 운행 조작 사기 의혹 등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밀턴이 지분 일부를 팔아 현금화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죠. 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콜라 수소차 관련주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는 정은경 확진자 하루 500명보다 더 증가할 것. 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하루 500명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감염 재생산지 수가 1.07을 기록해 유행이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다 1을 넘은 상황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로 1을 초과해 현재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또 다른 감염자를 낳는 정도를 뜻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가 1 이상일 경우 감염자 한 명으로부터 또 다른 감염자 한 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감염자가 2배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행이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확진자도 증가세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또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참 안 좋은 소식으로 당분간 또 확진자가 또 안 나오길 기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말씀드려야 될 게, 자, 중국 철강 수출 환급금 인하 기대에 포스코 등 강세. 자,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 환급금을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포스코 등 철강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중국 정부가 올해 환경 파괴 산업에 대한 감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철강 수출 환급금 인하를 10일 공표한다는 내용을 한 일본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에서 자국 철강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철강 수출 환급금을 인하시키면 국내 철강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철강 수출 환급금이 뭐냐? 자,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철강 업체에 지원해줬던 수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철강 수출 환급금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철강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해줬던 정책이었죠. 자, 그동안 중국 철강 업체들은 한국과 동남아 등에 수출할 경우 13%의 관세를 중국 정부로부터 환급 받아왔다. 이는 중국 철강 업체들이 전 세계에 저가의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서 가격 인하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고 국내 철강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산 규제의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번에 이 조치 역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 규제의 전국 단위 확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당국 자국 내 철강 업체에 지원해줬던 수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고요. 이는 중국 철강 수출 가격이 인상되고 우리나라 철강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오늘 제가 관심 섹터로 가져왔던 섹터는 이제 철강 관련주들인데요. 자, 가장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게 포스코 대장주죠. 이 무거운 종목 30만 원이 넘어가는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거래량 좀 들어와줬고 가격이 이렇게 뛰었는데요. 포스코 말고 따로 또 봐야 될 종목은 동국제강도 이렇게 많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또 한국철강. 자, 철강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짐에 따라 철강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중국 관련된 철강 기업 소식으로 인해 더욱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심 섹터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는 자, 요즘 핫한 이슈죠.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자,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 두나무도 뉴욕 상장 추진. 자, 두나무 미국서 최소 10조 기업 가치 가능. 코인베이스 비교하면 100조도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사와 활발한 미팅을 진행 중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가 국내 상장에서 나아가 나스닥 상장, 스펙 상장 등을 검토했으나 철회했고 결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시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시중은행과 실명 확인, 가상계좌 이용 계약을 맺도록 특정 금융정보법 즉 특금법인데요. 이 개정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어 뉴욕 증시 상장을 택한 것이라며 두나무와 투자사들은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나무가 뉴욕 증시를 선택한 이유는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라는데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자, 매출액이 4,600억 원, 영업이익은 4,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시장이 책정한 두나무 추정 순이익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억 원 수준으로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업종 평균 주가 수익 수준 40배의 절반인 20배만 적용해도 기업 가치는 9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너무 아쉬운 게 국내 시장에서는 상장도 어렵고 이 정도의 기업 가치는 꿈꿀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로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이제 상장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기업 가치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자, 100조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나스닥 상장 예정인 미국 1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4,6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100조 원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두나무 경우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4,100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100조 원의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 평가를 받지만 미국 상장 시 최소 10조 원의 기업 가치 혹은 100조 원도 넘볼 수 있는 두나무, 국내 특금법 개정 시행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때문에 기업 가치도 더 인정받고 규제가 덜 강한 미국 상장에 더더욱 관심을 보이는 중입니다. 때문에 두나무 관련주들이 지금 떠들썩 하는데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단기 과열로 선정될 만큼 요즘 핫한 한화투자증권 엄청난 상승세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두나무 지분의 6.15%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자, 우리기술투자도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8%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나무 지분만 갖고 있으면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자 8.1%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제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면 21.3%로 자 두나무 1대 주주 다음인 자 2대 주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 한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지만 관심 종목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